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책을 못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올린 많은 동영상들 계속 들으셨던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혼자 생각하며, 오랜만에 갖고 온 책은요, 제목이 초고령 동아시아 사회의 노인 돌봄, 니시시타 아키토시가 지었고요. 옮긴 분들이 많습니다. 송완범, 신근영, 조문기, 허팡룽. 네, 노인 돌보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양보호사가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책이고, 또 집에서 가족을 케어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글들이, 공감 가는 글들이 있을 것 같은 책이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조금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책 꼭 한번 사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 요양 인력 부족은 공통적인 심각한 정치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원래 요양직인 요양보호사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 학교 교육 커리큘럼에서 양성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젊은 요양보호사를 학교에서 양성할 수 없다. 반면 사회복지사의 양성은 대학 교육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젊은 인재 육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그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의 요양보호사의 인재 육성은 곤란하고, 일단 취직했다 하더라도 저임금, 중노동이며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낮기 때문에 이직하는 비율도 높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고령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정부는 2017년 11월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를 설립했다. 3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동일한 서비스 기관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 일에 계속 종사하면 매월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의하면 구체적으로는 노인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경우 1개월에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6만원, 같은 5년 이상 7년 미만이면 8만원, 같은 8년 이상 10만 이상이면 1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한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의 경우 1개월에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6만원, 같은 5년 이상 7년 미만이면 8만원, 같은 8년 이상이면 1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덧붙여 이 장려금의 기준은 2019년 1월로 변경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9년.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가 과연 요양 인재의 이직을 낮추는지 여부는 향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적어 이직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장려금의 금액이나 장기 근속 기간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2년 이상 12만원 혹은 14만원이라는 새로운 인센티브 범주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도 20대, 30대의 요양 직원은 적다. 젊은 요양 직원이 장기 요양 근속 장려금 획득을 동기부여로 취직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임금 개선 동향.
덧붙여 일본에서도 개호보험제도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산이 행해져 왔다. 2012년 개호직원 처우 개선 가산이 2019년에는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이 각각 설립되었다. 후자의 가산은 근속 10년 이상의 개호복지사를 대상으로 월액 8만 엔 이상 혹은 연봉 440만 엔까지 임금을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가산 대상은 서비스 기관의 재량으로 유연하게 넓히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특정 처우 개선은 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에 발족한 기시다. 2021년 10월에 발족한 기시다 정권 하에서 개호직원 임금의 3% 약 9,000엔 상향이 특별 회계로 인정되어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기관이 개호직원 처우 개선 지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0월 이후는 임시 개정에 의해 개호 수가로 가산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 2022년 개호보험제도 안에서의 가산 설정 및 국비를 투입하여 개호 직원의 임금을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개호 인력 부족이나 개호직의 이직은 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큰 요인으로는 야근 횟수가 많음과 거기에 관련된 개호라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전국 노인복지시설협의회에 의하면 기존 특별 양호 노인홈에서 야근 가능 직원을 전체의 60%, 인원 배치 기준을 전국 평균인 2.12로 가정하고 야근의 횟수를 계산하면 1인당 1개월에 4.4회가 된다. 본래의 인원 배치 기준인 3대 1의 경우 야근이 5.3회가 된다. 개호의 현장에서는 3대 1로는 근무표를 짤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늘리고 있어 전국 평균 노동 대상자 노인과 개호 직원의 비율은 2.12대 1이 되고 있다. 전국 노인복지시설협의회 2023년 3-6 더불어 대형 서비스 기관의 제안에 근거해 일본이 향후 목표로 하는 인원 배치 기준은 4대 1이다. 이 협의회의 추계에 의하면 야근의 횟수는 증가한다. 인원 배치에 관한 움직임과 다른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는 칼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문기 옮김. 네, 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 관심 있거나 공부하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한국에서는 재가 서비스든 시설 서비스든 압도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많다. 통합 재가 서비스의 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설립해도 제공기관이 도시 지역에만 몰리게 되어 수요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일본의 구독형 정액제 서비스를 그대로 도입하면 여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및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책의 우려를 모두 불식하는 타입, 즉 일본의 정액제도 아닌 한국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설립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 조합의 문제이다. 주 야간 보호 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와 포함하지 않는 패키지의 두 종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의 변잡함을 없애고 원스톱 창구에 집약하는 것이 통합 재가 서비스의 큰 매력이지만 노인들 중에는 한 장소에 다니면서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형만으로 구성된 서비스 패키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서비스의 종류를 넓히면 영세 개인 사업자는 더욱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지자체가 경영하는 경우나 법인이 경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큰 규모의 기관이 통합재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를 기대한다. 혹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가 통합재가서비스 사업기관을 직영하는 것도 기대하고 싶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을 직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케어 매니지먼트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공감 가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조금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게요. 대학의 장례학과. 한국은 2012년 장례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을 개설했다. 터미널 케어 뒤에 오는 장례에 대해 장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자격 제도가 탄생하기 전에 을지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처음으로 장례지도학과를 개설했다. 2012년 이후에는 장례지도사의 커리큘럼을 필수로 하여 사회복지사, 위생사, 시체위생처리사의 이수를 추천하고 있다. 대전에는 2년제의 대전보건대학이 있으며 휴먼케어 학부 장례지도학과에서는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시 내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경주시와 창원시에 있는 2년제 대학에서는 같은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다. 장례지도사의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다. 장례상담, 장례시설관리, 위생관리, 장례학개론, 장례법규 등의 과목의 이론 강의 150시간 및 실습 100시간을 이수해 장례식장에서의 실습 50시간과 아울러 합계 300시간의 커리큘럼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한편 일본에서도 장제 디렉터 기능심사 1급, 2급이라는 민간 자격이 1996년에 설치되어 전문 학교에 있어서 관광계, 호텔계, 이벤트계와 함께 장제 디렉터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이 늘어나고 있다. 이 자격은 후생노동성이 인정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2013년에 기능검정이 진행되어 장의사 자격 상황복무기술사가 시작되었다. 장례 서비스 기술사의 커리큘럼은 대학 등의 자격 프로그램으로도 개설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장례에 관하여 특징적인 것은 병원의 장례식장이 병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장례식장의 60% 가까이는 병원에 병설된 장례식장이고 2018년 시점에서 635개소 있다. 도시부에서는 아파트 등의 집합주택이 많기 때문에 병원 장례식장은 합리적이지만 일본의 문화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은 아닐까? 대만에서도 오랫동안 일부 병원에서 장례식장이 병설되어 있었지만 2012년 법률 개정으로 2017년까지 폐지됐다.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것이 법률 개정의 큰 이유였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밖에도 웰빙, 치매, 본인 부담액 계산 방법 라던가 다양한 정보, 지식이 들어있는 이 책, 초고령 동아시아 사회의 노인 돌봄,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노인 돌봄이나 노인 케어, 또 케어 매니지먼트 관련 일을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